5곳 중 2곳이 잠재적 부실 기업으로 전락한 건설 부동산 산업은 사실상 연명하는 분위기가 가득합니다. PF 부실 확산과 준공 후 미분양 증가 등 각종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결국 부동산 불패라는 신기루에 공급자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분석인데요. 부동산 시장을 짚어보는 기획 3번째 순서로 최남영 기자가 건설업계 현실을 들여다봤습니다. 주택 브랜드 블루밍으로 잘 알려진 벽산건설. 블루밍 아파트는 전국 곳곳에 남아있지만 벽산건설은 이제 사라진 기업입니다. 금융위기 흑폭풍으로 한파가 심했던 2012년 벽산건설은 기업 회생 절차, 이른바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M&A 등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노렸지만 결국 2014년 4월 파산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맞았습니다. 당시 벽산건설은 국내에서 약 20개의 주택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미분양 등으로 약 4천억 원 규모였던 PF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청산을 택한 겁니다. 벽산건설과 비슷한 이유로 같은 해 7월 성원건설도 파산에 이르렀습니다. 두 중견 기업이 무너지자 돈을 빌려준 금융권이 휘청했고 건설업계는 자금난에 갇혔습니다. 이 여파로 동부건설과 우트라건설 등이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PF발 위기 재발 조짐이 일고 있는 지금도 당시와 비슷한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PF 대출액은 점점 불어나고 있는데 이를 감당할 만한 기업은 점점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130조 원 이상으로 약 3년 새 30조 원 이상 늘었습니다. 금리도 크게 올라 지금은 연 10% 이상입니다. 자연히 건설 기업들의 재무구조는 악화일로입니다. 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건설 외관 기업 가운데 이자 보상 배율이 1 미만인 업체의 비중은 41.6%입니다. 2015년 대비 20% 이상 늘었습니다. 이자 보상 배율은 기업의 채무 상환 능력을 엿볼 수 있는 지표로 영업이익을 금융비용으로 나눠 산출합니다. 이자 보상 비율이 1 미만이면 영업이익보다 이자 비용이 많아 정상적인 채무 상환이 어려운 잠재적 부실 상태란 겁니다. 불안한 경제 여건 등으로 회복이 쉽지 않을 거라는 점에 그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과거보다도 조금 부실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최소한 2년 정도 이상은 어떻게 보면 불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올해 하반기부터 꺾이기 시작했으니까는 내년 하반기에는 이런 것들이 좀 더 심화되고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중공업 미분양도 불안의 또 다른 요소입니다. 10월 말 기준 중공업 미분양은 2년 8개월 만에 다시 만각을 넘어섰습니다. 한파가 심했던 2014년 말에도 중공업 미분양은 만가구 때였습니다. 부동산 경기 악화는 곧 연간 산업 침체, 고용률 감소, 신규 주택 공급 위축 등의 부작용을 불러온다는 점에 정부와 업계의 고심은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최남영입니다.